안녕하세요. 2024 총선톡 시간입니다. 저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개혁신당 천안병 이성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선거운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바쁘시니까 네. 빠르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후보님을 잘 모르는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개혁신당 후보 이성진입니다. 저는 뭐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안초등학교, 봉소중학교, 북일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서울로 곧 대학을 갔다가 그 이후에 12년 정도 외국에서 살면서 다큐멘터리 작가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업가로 살면서 천안에서는 뭐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나천사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축제를 열기도 하고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의 출마는 아무래도 큰 결심이 필요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또 신당 후보는 다른 기성 정당의 후보들보다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계기로 국회의원 출마를 좀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레이어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간 이제 사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스타트업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이 어떤 우리나라가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좀 느낀 것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외국을 꽤 많이 다니고 있었지만 한국은 사실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성 정치인 분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왔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물론 의미는 있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정치를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면 마치 몸에 똥이 묻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좀 두려움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가보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정치를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좀 멀리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걸 끝까지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소개 말씀에 나천사라는 커뮤니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지역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본 그간의 천안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처참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어쨌든 천안은 뭐 그동안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처럼 최근에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는 믿지만은 이 정말로 천안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세대 정치인을 성장시키는 모습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사무소 개소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캠프의 이름을 맨땅 헤딩이라고 이야기 좀 주셨는데, 그러면서 전국 최소 비용의 선거운동에 도전하신다.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어요. 맞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개혁신당에서 출마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183억 정도,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37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의 선거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받았습니다. 전혀 정말 어떤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만, 띄워주시나요 혹시?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만 사실은 얼만큼 후원액이 만들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아까도 좀 전에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지역사회가 청년 정치인을 인큐베이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분들이 이용하고 버리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청년들이 나올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신당으로 들어갔을 때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두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믿는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젊은이들은 출마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몸소 보여주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해도 이 정도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름은 맨 땅에 헤딩으로 지었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보자. 이걸 제가 한번 보여주자. 제가 직접 메신저가 돼보자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후보님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공약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 공약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가 5가지 정도로 공약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 사실은 저희가 그 1호로 밀고 있는 공약의 하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1호 공약부터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저희의 가장 큰 공약 사항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자입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자는 개념에서 아시아 창업벨트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지역사회라는 건 기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일자리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다양성을 만들 수 있다던가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천안시만 하더라도 이 경제 규모의 80% 정도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화이트 칼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업이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죠. 실제로 제가 나천사를 하던 과정에도 휴대폰 가게, 보험, 혹은 제조 공장 이런 친구들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한계점을 극복해보자는 데서 만들어진 공약이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에는 대략 48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네. 그 중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6개국 정도가 이제 대학의 수준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면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 16개국에서 오는 그 창업자들을 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목표는 4년간 500개의 그 스타트업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천안으로 스타트업들을 모셔오고 여기서 창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스타트업을 했던 사람이지만 네. 그 안에서는 마케팅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이라던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천안에서는 제가 뽑고 싶어서 뽑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것이고 물론 처음에는 천안에 그런 식으로 인큐베이팅 되어 있는 인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재들이 좀 더 들어와야 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천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도 내가 이런 방향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벗을 해가면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의 증가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천안이 지금 인구를 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천안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농담으로 저희 주변 애들한테 너 5명 낳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물론 좀 많이 낳을 생각이라서 3명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모두가 3명씩 낳는다고 해도 지금 인구가 증가세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힘들죠. 상황이죠. 그렇다면 천안에 어떤 특별한 산업이 있어서 인구를 그것으로 늘릴 것이냐 이미 그건 한계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삼성이 하나 더 오는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타트업 벨트가 500개의 회사를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시작을 했다면 저는 이걸로 충분히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살게 되는 분들의 가족들 그분들의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대략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500개의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갑자기 기능을 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일단 대한민국은 저도 창업자였지만 창업자에게 굉장히 박해요. 어떤 게 가장 박하냐면 일단 창업을 함에 있어서 규제를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한번 우리 전기차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몇몇 대학들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터리를 실험하고 싶어도 너희가 다 실험해라. 니네가 돈 내서 실험하고 안전주행도 너네가 다 실험. 그럼 저희가 배터리를 수백 개를 사서 각종 상황에서 우리가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실험을 다 이제 그렇죠. 업체들한테 수십억을 떠미는. 들여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전 충돌 테스트를 저희가 수십 대를 만들어서 다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아. 어떤 게 합격이고 어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럼 스타트업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백야드 가라지라고 해서 네. 어떤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국도 지금 전기차 회사가 300개예요. 아, 그런가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지금 전기차 회사가 300개예요.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얘네들도 최소한의 기준만 맡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주행을 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예.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임시 번호판도 못 달아요. 그거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는 게 아니에요. 500개 회사들이 창업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나라에 파는 거고 외국에다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여기를 창업 특구를 만들어서 온통 규제를 다 없애버리는 곳을 만들자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총선톡의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약을 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드시고요. 선서를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카메라 보시고 시작해 주시죠. 저 이성진은 제 생각과 말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넓은 천안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들으시는 분들과 기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 혹은 생각에 책임을 지지 못하시는 정치인들이 저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 저는 최소한 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제가 하는 생각들 물론 저는 완전히 도덕적이거나 올바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제가 천안의 미래 혹은 나아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전보다 더 나은 곳을 만들겠다는 제 생각과 말 정도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꼭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의 영화 감독이죠. 바즈 루어만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의 힘을 즐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천안TV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 청년들과 청년 정치인들을 응원합니다. 총선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